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숨도 참 많이 쉬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6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지난 에피소드 오프닝에서 이혜리 배우 주연의 빅토리에 대한 간단평을 남겼었죠. 간단평을 남기기까지 빅토리 관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빅토리, 연출을 박범수 감독이 맡았는데요.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장편 상업영화 연출작으로는 이동욱, 임수정 배우 주연의 싱글인 서울, 윤계상, 고준희 배우 주연의 레드카펫 등이 있는데 혹시 레드카펫 보신 분 계십니까? 로맨틱 코미디물이에요. 근데 이제 배경이 에로 영화 제작사입니다. 윤계상 배우가 맡은 역할이 에로 영화 제작사 대표 겸 감독인데 아무래도 제작비가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까 스태프나 자기 집에서 막 영화 촬영을 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첫 만남은 악연이었지만 이런저런 계기로 썸 비스무리한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고준희가 윤계상이 집에서 막 여자들 몇 명이랑 좋았어, 좀만 더 자극적으로, 오케이, 아주 좋아, 어우 자기야 너무 좋아, 뭐 이런 소리를 내뱉으니까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야, 이 사람 완전히 카사노바네, 저질이네 해가지고 헤어질 뻔해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다시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전형적인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 레드카펫 줄거리 소개를 제가 왜 하고 있냐? 영화 속 에로 영화 제작사 에피소드들이 대부분 박범수 감독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박범수 감독은 에로 영화로 영화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2014년에 레드카펫이 개봉할 즈음에 시내21과 나눈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 중에 한국의 틴토브라스죠. 복만대 감독이 작품 편수로만 보면 나에게도 대선배라는 멘트를 남겼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에로 영화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감독님인데 인터뷰 전문 곳곳에 에로 영화 출신 감독이라는 이유로 박범수 감독이 충무로에서 받았던 온갖 괄시와 무시 관련된 경험담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범수 감독은 장편 상업영화 연출의 꿈을 놓지 않았고 꾸준히 영화를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레드카펫에 이어서 빅토리까지 싱글인 서울도 있고요. 연출하게 된 거죠. 수백만 원 남짓한 돈으로 날밤 새가며 간신히 에로 비디오 한 편 만들다가 이제는 수십억을 주무르는 충무로 상업영화 감독이 된 건데 본인이 그토록 바랬던 나름의 성공담을 지금 쓰고 계신 중인 거죠. 뭐 제가 무슨 유퀴즈도 아니고 성공담 들려주려고 박범수 감독 얘기를 이만치 했을까? 아니죠. 박범수 감독의 연출작 중에 소원을 말해봐 라고 있습니다. 시내21, 키노라이츠, 왓챠피디아의 박범수 감독을 검색해 보시면 그의 필모그래피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소원을 말해봐는 3천만 원 예산으로 만든 케이블 TV용 에로 영화인데요. 박범수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원을 말해봐는 캐치온의 새로운 담당자가 일본 감금 시리즈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만든 영화다. 근데 이제 감금이란 표현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듯이 다짜고짜 뭐 여기서는 곤란한데 식의 뭐 이런 뭐 두부집 효녀 식의 작품이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곤란할 정도로 좀 불편한 설정들로 가득한 영화입니다. 허나 이런 불편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찐친 오브 찐친인 납치 피해자들이, 감금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납치범이 만든 세계에 적응해 가는지, 그리고 그 적응으로 인해서 피해자들 사이가 점차 안 좋아지게 되고 끝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사회 풍자극 성격이 있어요. 저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을 요약한 게시물을 보고 뭐야 이거? 하고 찾아보게 된 케이스거든요. 이충현 감독의 단편 영화 몸값이라고 있죠. 또 동명의 티빙 오리지널 몸값 시리즈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충현 감독의 단편 영화 몸값이 장편 시리즈로 발전했듯이
이 작품 또한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다듬을 건 좀 다듬고 고칠 건 고쳐서 상업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주변에 뭐 영화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한테 언급하곤 했었어요. 그만큼 불편한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영화인데, 박범수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아무래도 박범수 감독이 지금까지 찍었던 수많은 에로 비디오들을 다 기재할 순 없죠. 이건 뭐 이해합니다. 워낙 많을 테니까 다 정리하기도 힘들 테고. 그래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원을 말해봐를 필모그래피에 기재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 박범수를 검색해보면 필모그래피란에 소원을 말해봐가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지점은 공교롭게도 본인 참여 일자, 그러니까 네이버 프로필은 본인이 뭐 인증을 하거나 그러면 본인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프로필 수정 일자가 언제냐? 빅토리 개봉 2주 전인 8월 1일입니다. 본인 참여 일자 8월 1일을 보고 갑자기 이 몹쓸놈의 망상회로가 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설마 에로 영화 출신 감독이라고 충무로에서 무시받았던 일화를 소개했던 우리 박범수 감독님께서 자기 과거를 지우려고? 에이, 설마 우리 박범수 감독님이 거제 출신 숨기려 드는 빅토리 본사 직원과 같은 과는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추필선을 통해서 당당하게 내는 서울 가도 사투리 안 고친다 라는 대사 넣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네이버 애들이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죠 뭐 라는 식의 배경이 숨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8월 1일 이전 필모그래피란에 소원을 말해봐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몹쓸 망상입니다. 망상. 그냥 어쩌다 보니까 누락이 됐겠죠. 뭐 지워졌겠죠. 뭐 가끔가다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쓰레기 같은 망상 잠재우기 위해서 치료 받아야겠죠? 혈청 한번 세게 맞아봐야겠죠? 요봄난봄 26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폭군 시작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폭군은 신세계, 대호, VIP, 마녀 시리즈, 귀공자 등을 연출했던 박훈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박훈정 감독의 연출작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듯이 이번에도 박훈정 감독님께서 각본을 집필하셨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히트 시리즈죠. 마녀 시리즈의 스핀오프작이라고들 하는데, 김선호 배우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폭군이 박훈정 감독의 이 마녀 시리즈 세계관과 연결된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박훈정 감독에게 이거 마녀류냐라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시더라. 다만 종족이 여러 개가 있고 이번엔 또 다른 종족에 대한 연구라고 하셨다. 그럼 모든 게 다 연결돼서 마블처럼 되냐? 라고 여쭤보니까 그냥 훈정 세계관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또 김강우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폭군이 마녀의 뭐 연장선이다, 혹은 뭐 세계관이 좀 맞다 있다, 무슨 뭐 다른 종족이 여러 개가 있다,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제작 발표회 때 알았대요. 다른 배우 인터뷰 등을 다 찾아봐도 공통적으로 또 폭군 시즌2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폭군이 열린 결말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련히 이제 시즌2를 기대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주연 배우들조차도 시즌2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할 정도면, 여기서 또 이제 뭐 박훈정 감독님의 특징이 도지신 거죠. 일단 벌려놓고 나중에 꿰어 맞추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 영화 시장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긴 호흡으로 영화 한 편 한 편 내가지고 나중에 큰 퍼즐을 맞추는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쉽지 않죠. 당장 최동훈 감독님만 봐도 외계인 1, 2부 동시에 찍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저 3부작 하고 싶습니다. 돈 1,000억만 베팅해 주십시오. 는 봉준호 감독도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리즈물이 명맥을 이어나가기가 참 척박한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훈정 감독님께서도 상황이 이러니까 나름의 고충이 있긴 하시겠죠. 있으시겠죠. 근데 뭐 신세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마녀 원 때는 이게 빛을 발했죠.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다. 계획해 둔 게 있다. 속편에서는 뭐 이런 내용을 그릴 거고 저런 내용을 그릴 거다. 아,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이런 암시가 있고 저런 암시가 있고 떡밥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런 식의 좀 언플 같은 거를 많이 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확고한 그림이 좀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런 영화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다음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지 뭐. 나의 전체적인 퍼즐을 언젠가는 맞출 거야. 뭐 이런 나름의 청사진을 갖고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마다 끼워 맞춘... 아닙니다. 참. 다시 작품 소개로 넘어와서 폭군은 4부작 드라마인데 폭군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로 기획된 작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보여요. 영화였는데 시리즈 공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되는 상영 시간의 영화를 4편으로 쪼갠 건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출연 배우로는 폭군을 통해 배우 커리어 처음으로 주연을 꿰찬 조윤수 배우. 제가 박훈정 감독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비로운 마스크를 지닌 신인 여배우를 발굴해내는 능력 하나만큼은 제가 정말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모든 한국 영화 팬들이 박훈정 감독님의 이 신인 여배우 발굴 능력 하나만큼은 참 박수쳐서 인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청초하면서도 약간의 그 서늘한 기운이 서려있는 그 얼굴 이번에도 대중에게 제대로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마녀 1편의 김다미 배우 마녀 끝나고 이태원 클라스 그해 우리는 드라마 2작품 다 대박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재난영화 대홍수 곧 공개 예정이라고 하고 만약 마녀3가 제작이 안 된다. 그건 다 김다미 배우 출연료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뭐 대스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마녀2의 주인공 신시아 배우. 마녀2 이후로는 대중에게 새로운 작품을 들고 나온 게 없어서 뭐야 일이 없나 싶으실 텐데 사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핀오프작인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에 무빙의 히로인 고윤정 배우와 함께 캐스팅이 되어서 이미 촬영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냥 공개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올해 5월에 방영될 예정이었대요. 근데 그 의대생 증원 문제 때문에 지금 전공의 이미지가 완전히 나락을 갔잖아요. 또 뭐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뭐 이름이 왜 이래 뭐 하여튼 언젠가는 슬기로울 뭐 여하튼 그냥 전공의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공의 생활 기사만 나오면 악플들이 쏟아지니까 제가 또 방금 전에 티저 영상 댓글을 확인해 봤어요. TVN에 이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티저 영상 댓글창은 막혀 있었고요. 나영석 PD 사단이 운영하는 채널 15야 채널 거기에 댓글창을 확인해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파업생활. 난소암 4기 환자 놔두고 전공의 전원 파업 찬성하는 씬은 반드시 넣어주세요. 응급차 뺑뺑이 돌리고 사직서 내는 거 나오나요? 미화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댓글 등등이 쭉 달려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 생활 공개가 하반기로 1차적으로 미뤄졌는데 올해 방영은 아예 무산된 걸로 방향이 또 틀어진 것 같아요. 아예 이제 내년에나 볼 수 있는 거죠. 내년에나 볼 수는 있을런지 뭐. 신시아 배우로서는 손쓸 도리가 없는 일이니까 뭐 배우들의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제작진의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정말 참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뭐 전공의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작품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튼 이렇듯이 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김다미 배우도 그렇고 신시아 배우도 그렇고 조윤수 배우도 그 뒤를 따라서 창창한 앞길이 기다리고 있기를 응원하고요. 서영락 대리 이거 못 따라하겠는데. 그리고 쿠토 형님이 조카 교육을 족같이 시키셨네 이거 라는 명대사를 탄생시킨 저 그때 진짜 빵 터졌는데 낙원의 밤 마이사에 이어 또 한 번 박훈정 감독과 합을 맞추게 된 차승원 배우, 귀공자에 이어 연달아 박훈정 감독과 작업을 함께한 김선호, 김강우 배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마이클 케인 배우가 있다면 박훈정 감독에겐 이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기영 배우. 이 밖에도 마녀 시리즈에 등장했던 배우들이 고스란히 등장하는데 다른 역할이래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형이인 같은
이래놓고 알고 보니 아니었지롱 하려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아니 드라마는 불 꺼진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김선호 배우가 맡은 최국장을 비추면서 시작합니다. 웬 한복집 한 곳만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 장영남 배우가 맡은 관여사란 인물이 최국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둘이서 두런두런 과거를 회상하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들이 최국장을 예뻐한 이유 잘 알겠어요. 시계 마치 곧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사람들 마냥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최국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이 일 포기 못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는데 그때 한복집으로 다가오는 외국인 무리가 있어요. 최국장 부하들이 막아서려고 하는데 그 외국인 무리들이 그냥 최국장 부하들을 뚝 패면서 한복집 근처까지 오는데 최국장은 이미 자리를 뜬 뒤입니다. 최국장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고 이를 뒤쫓는 세력이 있다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최국장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왜 우리나라가 미국 몰래 핵 개발을 했던 적 있잖아요. 이런 일을 주도했던 국정원 내 강경파 라인이 바로 관여사가 언급한 최국장의 선배들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국장 또한 국정원 내의 강경파 라인에 속한 인물인 거죠. 그럼 이 강경파 최국장이 벌이는 일이 도대체 뭐냐? 슈퍼솔저 프로그램인 폭군입니다. 폭군이라는 혈청을 맞으면 강화 인간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어요. 혈청을 맞은 대상이 사망을 하거나 괴생명체로 변하는 그런 식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폭군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눈치채고 최국장이 벌이는 일을 제지하려는 세력이 누구냐? 국정원 내의 이제 친미파 1차장 이기영 배우가 맡은 역할이고요. 아마도 마녀 1편에서 이기영 배우가 맡았던 역할과 동일 인물인 것 같아요. 동형이인인 것 같진 않고 이거는 또 우리 박훈정 감독님께서 설정집 읊어주시면서 또 설명을 해주시겠죠. 여튼 이 1차장과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되는데 대충 이제 미국 CIA입니다. 이 CIA 쪽에서 폭군 프로그램을 제지해라 라고 파견한 인물이 김강호 배우가 맡은 폴이고요. 이들이 그간 폭군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물을 관여사 한복집 털듯이 하나하나 추적해서 죽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국장이 폭군 프로젝트의 수장이 됐고요. 짐작하셨듯이 미국은 이미 슈퍼솔저 비스무리한 애들을 양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걔네들이 바로 관여사 한복집을 털었던 외국인 무리들이고 그럼 CIA에서는 왜 폭군 프로그램을 저지하려 드느냐? 드라마에 나온 폴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을 해보자면 한국 너네 사이즈로는 감당이 안 돼. 야 각자 사이즈에 맞게 놀자. 너희는 적당히 분수에 맞게 반도체 차 잘 만들잖아. 그런 거나 만들어.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체급에 맞게 놀아라. 너네 이거 감당 못한다 이런 건데 이에 대해서 최국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왜 우리는 맨날 안 되냐? 왜 우리는 핵도 안 되고 대륙간 탄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냐? 야 니들도 하잖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하다못해 저 위에 북한 애들도 다 하는데 왜 맨날 우리만 안 된다는 거야? 만만해서 그래? 라고 응수를 하는데 근데 이거 참 위험한 말이죠. 왜냐면은 누가 들으시면은 어디 감히 우리 브라더 미국과 도모다치 일본에게 이런 망발을 해? 누가 대본 썼어? 박훈정? 이 반국가 세력놈이 술맛 떨어지게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분이 들으시면 안 될 텐데 여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쫓기는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드라마 초반에 한복집을 털고 폭군 프로젝트에서 딱 하나 남은 혈청을 폭군 프로젝트 방해 세력이 가져갑니다. 최국장은 시골에서 위장용 선지 해장국 가게를 운영하는 사실상 눈밖에 난 연모용 무진성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본명은 여의주라고 하네요. 그 여의주. 연모용 요원에게 재탈취를 지시합니다. 연모용은 어떻게든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국정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꼭 이 일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누구에게 협조를 구하느냐? 여기서 폭군 시리즈의 주인공 최자경, 조윤수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최자경이 등장합니다. 어리고 체격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연모용도 그렇고 이 바닥에서 힘께나 쓸 것 같은 인상 풍기는 장정들이 최자경 앞에서는 다 맥을 못 쳐요. 뭔가 대단한 능력자인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중인격자예요. 가끔씩 오빠 인격이 툭툭 등장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주고받곤 합니다. 여러모로 섬뜩한 분위기를 뽐내는 인물인데
얼마 전에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었어요.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아버지를 여의어서 약간 좀 현타가 와가지고 청부살인, 금고털이 뭐 이런 자기의 본업은 손을 떼고 그냥 조용히 생활하련다 라고 하는데 연모용이 쓱 다가와서 큰 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일했던 정도 있고 너희 아버지랑 나도 같이 일한 지가 몇 년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라. 딱 이거 내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챙겨줬어. 이거 잔금까지 다 계산하면은 야, 이걸로 뭐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최자경은 뭐 그래 뭐 이 정도 액수면 not bad 라고 생각을 했는지 연모용을 도와서 폭군 혈청 재탈취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CIA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관련 임무를 다 정리하려는 최국장의 뜻에 따라서 연모용에게 최자경이 총을 맞죠. 왜냐면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요. 연모용은 습득한 혈청 가방을 최국장 부하에게 넘깁니다. 혈청을 확인을 하려는데 가방 비밀번호가 그새 변경이 됐는지 이 한참 걸려야 풀리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가방은 획득했으니까 이제는 연모용도 최국장 입장에서는 죽어줘야겠죠. 여기서 우리의 마이사, 브라이언, 차승원 배우가 맡은 임상이 등장합니다. 임상은 과거 국정원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 요원으로 최국장의 선배였어요. 얼마 전에 정년퇴직하고 자기 꿈인 기차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국정원으로부터 사건 의뢰받아서 대신 해결해주는 살인청부업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차승원 배우가 대단히 세련된 외모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련된 외모와는 달리 약간은 촌스러운 스타일을 고집하는 인물이에요. 2대8 가르마에 왠지 주행거리가 15만 킬로미터는 된 것 같은 제규어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압권 오브 압권은 늘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합니다. 단 한순간도 반말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임상에게 연모용을 죽이라는 임무가 하달이 됩니다. 임상은 그렇게 연모용을 찾아 나서게 되고요. 최자경은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살아있죠. 최자경도 살아있으니까 연모용 이 새끼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해가지고 최자경 또한 연모용의 뒤를 쫓게 되는데 과연 최자경과 임상 중 누가 먼저 연모용을 찾아낼까요? 폭군 혈청은 끝내 미국 소나기에 넘어갈까요? 마녀 2편에 김다미 배우가 특별 출연했듯 이번 폭군에도 김다미 배우나 신시아 배우가 특별 출연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종석? 박희순? 최우식? 설마 갓샌드 조민수 배우?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중에서도 외부 요인에 있어서 좋았던 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2시간 30분짜리 영화를 4부작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편합니다. 만약에 2시간 30분, 3시간, 무편집본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로 공개됐다면은 30분 정도 보다가 내 스타일이 아니면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OTT 영화들이 주로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볼라 치면은 지난 30분이 기억이 안 나요. 30분 앞에 오프닝이 뭔 내용이었지? 라고 하면서 몰라 뭐 기억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하면서 뭐 안 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시리즈는 어찌됐건 시리즈라고 하니까 회당 35분에서 최대 50분 남짓한 4부작 드라마라서 한 편 보고 화장실 가고 뭐 냉장고 문 열어보고 카톡 확인하고 그러다가 뭐 졸리면 자고 지난 내용은 줄거리 요약 대충 되어 있으니까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렇게 해서 대충 돼 있잖아요. 그거 딱 보고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오케이 하면서 계속 이어서 보기 용이하다 라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서 좋았던 점이 있고요. 물론 이게 또 아쉬운 점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또 좋았던 점은 이제 내부적인 요인인데 마녀 시리즈 중에 가장 일관성 있는 주인공입니다. 최자경이. 그래서 오그라드는 부분이 덜해요. 그냥 저는 마녀 시리즈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마녀 시리즈가 아니든 말든 모르겠어요. 그냥 이 놀아주는 것도 이젠 지치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이건 마녀 시리즈예요. 마녀 시리즈인데 마녀 1편의 구자윤을 떠올려보면 알고 보니 닥터백 일당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서 구자윤이 그 쇼를 다 펼쳤던 거잖아요. 마침내 닥터백을 만나서 뇌에 있는 종양 같은 거를 치료할 수 있는 혈청을 맞게 되고 이제 자신의 뜻을 달성하게 되니까 씩 웃으면서 여긴 변한 게 없네요.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표정이나 말투나 신인 배우, 당시로서는 신인 배우 김다미의 한계 때문인지 대사 때문인지 설명으로 모든 걸 때우려는 전개 때문인지 좀 오그라들었거든요. 마녀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녀2에서는 신시아 배우가 맡은 역할이 그냥 소녀죠, 소녀. 그 소녀는 아예 백지에 가까운 순수한 인물로 나와요. 또 신시아 배우의 그 싱그러운 마스크 덕분에 신비로운 이미지가 배가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영화 전개 1시간 지나서 신시아가 내뱉는 첫 대사가 하필이면은 마트 식품 코너에서 이건 뭐야? 이것도 먹어? 이거거든요. 신비로운 이미지가 정말 와장창 깨지죠. 순수함이랑 멍청한 건 다른데 와, 왜 저렇게 첫 대사를 내뱉게 하지? 정말 박훈정 작가는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녀2를 감상을 했었는데 오그라드는 걸 좀 넘어선 레벨인 거죠, 이건. 근데 이제 폭군 최자경은 귀엽고 순수하고 뭐 사랑스러운 이미지, 순백의 이미지 이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난폭한 인물로 등장해요. 막 총 빵빵 쏘고 막 뭐 욕설과 뭐 담배 이런 거 없이 못 살고 뭐 이런 캐릭터로 나와요. 배신당할 여지가 없는 거죠. 저렇게 순수한 인물이 내뱉는 첫 대사가 저딴 대사라니, 혹은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내뱉는 대사가 저렇게 오그라드는 말투라니,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극 내용에서 연모용을 쫓는데 혈안인 설정이다 보니까 또 그 설정이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오그라드는 장면은 별로 없었습니다. 최자경이라는 인물을 보면서요. 물론 뭐 이제 최자경이 나쁜 놈들 상대로 이제 연모용 일당 상대로 뭐 일당백 찍을 때 니네가 나한테 되겠냐? 약간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저도 면역 혈청을 맞았어요. 박훈정 감독님 작품을 거의 다 봤거든요.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대사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오그라들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그라드는 장면이 거의 없이 볼 수가 있다. 이거는 마녀 시리즈에 있어서 정말 보기 힘든 케이스여서 좋았던 점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후반 몰빵 액션 작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덜 지루해요. 마녀 1편이나 2편 전부 앞선 90분 동안은 빌드업을 하고 후반 30분 동안 액션으로 이렇게 몰아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구성상 지루함과 동시에 기대감만 높아져요. 도대체 후반에 어떤 장면이 기다리고 있길래라는 관객들의 호불호가 좀 강해질 수밖에 없죠. 90분 동안 기다렸는데 보여주는 게 이거야? 혹은 반대로 와우, 90분 동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런 식의 호불호가 강했는데 폭군은 크리처가 됐든 액션 장면이 됐든 일단 뭐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살짝 좀 덜어줘요. 뭐 그렇다고 지루한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후반 그러니까 1, 2, 3, 4부 중에 4부에 해당하겠죠. 4부가 한 50분 정도 분량되는데 그 50분 동안만 액션이 몰아치고 1, 2, 3부는 액션이 전혀 없냐? 아닙니다. 확실히 눈요깃거리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딱히 엄청나게 지루함을 마녀 1, 2편에 비해서 느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편 보고 4편까지 연달아서 쭉 봤어요. 볼만하더라고요. 재밌고.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요소들 때문에 좀 방해받는 부분 없이 저건 또 왜 저래? 이건 또 왜 저래? 라는 부분이 없이 관람이 좀 가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자경이라는 캐릭터가 처음부터 악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이 캐릭터가 어떤 능력을 얻게 돼가지고 각성을 해서 그로 인해서 다른 능력자들과 막 맞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프로토타입 같은 성격을 또 최자경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설정 충돌이 되는 부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녀 1편이나 마녀 2편에서는 이제 김담이랑 신시아가 제일 센 캐릭터들이고 그 밑에 약간의 뭐 실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으로 치면 이제 마크 1, 마크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크 1은 저렇고 왜 마크 2는 저런데 마크 3는 이래요? 라는 식의 이제 궁금증들을 유발하게 만들고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폭군에서는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감상하는 데 있어서 거슬리는 요소가 좀 적었다. 이게 또 좋았던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저는 그 김선호 배우의 마스크가 참 볼 때마다 선악이 모두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정원 강경파 동료마저도 처단하는 잔혹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대의를 위한 걸지언정 잔혹하긴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식의 좀 올드한 대사를 내뱉긴 하는데 또 그것만큼 강렬한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명분을 위해서 희생은 불가피하다 라는 이런 입장, 이 두 가지가 김선호 배우 마스크에 다 녹아 있어서 드라마의 서늘한 톤, 이 아예 화면 자체가 되게 서늘해요. 푸르딩딩해요. 이 톤하고 김선호 배우의 얼굴이 잘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생각을 했고, 차승원 배우는 언제나 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여기서 또 화려한 액션을 담당하시는데 길쭉길쭉 하셔가지고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차승원, 김선호, 김강호, 조윤수 중에 여러모로 인상적이었던 연기랄까요? 뭐 캐릭터적으로서 눈여겨봤던 인물은 저는 김선호 배우가 맡았던 최국장이어서 김선호 배우에 대해서 이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정말 박훈정 감독님은 성실한 창작자인 것 같아요. 비꼬는 거 아닙니다. 진심을 담은 멘트예요. 박훈정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 거의 1, 2년 단위로 작품이 계속 나와요. 그렇다고 이 작품들이 흥행에 실패를 했느냐? 뭐 신세계 이후로 신세계를 넘는 흥행 성적을 기록한 작품이 없긴 해요. 그런데 마녀 때부터는 대호랑 VIP는 망하긴 했는데 마녀 때부터는 꾸준히 본전치기 정도의 성적을 계속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본전 혹은 그 이상. 그러니까 대박은 아니지만 적어도 박훈정 감독 작품에 투자는 하면 원금 회수는 가능하다. 약간 이런 이미지인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꾸준히 작품을 내신다는 게 다작이 좋냐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걸작이 나오는 게 좋냐라고 하면 저는 다작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동안 꾸준히 작품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뭐 좋은 작품 걸리고 안 좋은 작품도 나오고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이를 두고서는 이제 박훈정 감독이 맨날 뭐 신작을 만들 때마다 이 영화에서 빨아다 쓰고 저 영화에서 빨아다 쓰고 이제 이런 식의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신 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참작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니 솔직히 막말로 내가 시나리오 쓴다고, 내가 제작사에서 프로젝트 가동한다고 결과물로 금방금방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한 진짜 말 그대로 돈 쩐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쩐이 들어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훈정이라는 창작자는 충무로 바닥에서 나름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만하면 이제 신뢰는 받을 만큼 받으신 것 같으니까 좀 긴 호흡으로 마녀 시리즈에만 집중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냥 아쉬웠던 점 얘기를 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4부작 드라마로 나눠선지 쭉 보는데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4부작 드라마로 또 나눠선지 편집이 약간 얼기설기해요. 이 작품이 4화를 제외하고는 매 에피소드마다 오프닝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프닝 장면들이 인물 소개 위주라서 이전 에피소드 엔딩하고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다 치는데 인물 소개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줄거리가 좀 이어지지가 않는 좀 병렬적인 전개랄까요? 이러다 보니까 큰 맥락을 이해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잠깐만 얘가 앞에서 저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2화 중반에 또 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뭐야 갑자기 전 또 뭐야 저 1화 초반에 제가 저런 꼴을 당했었지. 오케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다 받아들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건 뭐 저의 능지 이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는 데 있어서 편집점이 좀 얼기설기 되어 있다라고 느껴져서인지 저의 능지가 따라가지 못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후킹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애초에 기획되지 않다는 게 여기서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에피소드 엔딩을 영화 편집점에 맞춰서 구성한 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1편이 끝나고 바로바로 2편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덜 드는 게 있어서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요소로 들어가 보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조윤수 배우가 맡은 최자경이 다중인격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조윤수 배우가 이 드라마가 첫 주연작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이런저런 이제 배우 활동을 해왔어요. 한 뭐 1, 2년 해온 게 아니라 한 3, 4년 정도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그 조윤수 배우가 맡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대중에게는 신인 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신인 배우가 소화하기에는 다중인격 캐릭터가 좀 벅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다중인격인 거야? 저거는 지금 최자경 인격인 거야? 오빠 인격인 거야? 뭐야 저거? 라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처음에는 온전히 배우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아무래도 연기가 딸리다 보니까 저렇게까지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또한 박훈정 감독의 패착이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화면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너무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둡고 프로딩딩한 톤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드라마에서 재미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반감시켜요. 이것 때문에 나름 조윤수 배우가 열심히 연기를 해도 표정이 잘 안 보이니까 뭐야 저 오빠인 거야? 최자경인 거야? 라는 헷갈리게 만드는 순간들을 조성한다는 거죠. 우선 박훈정 감독님께서 워낙 느와르를 좋아하시니까 프로딩딩한 톤의 어두운 화면 이해는 됐어요. 근데 웬만한 액션 장면들까지도 모두 어두운 배경에서 벌어지니까 답답하고요. 심지어 폭군 바이러스가 검은색이에요. 그래가지고 폭군 바이러스를 이제 맞으면, 혈청을 맞으면 얼굴이나 몸에 이렇게 막 변화가 생기거든요. 베놈처럼 얼굴에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게 혈관을 타고 막 쫙 올라가는 그런 연출 장면이 나오는데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바이러스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자경이 지금 능력 향상이 된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심지어 밤에 집안에 불 다 꺼놓고 봤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폭군 바이러스의 약점이 빛이에요. 빛. 자연광뿐만 아니라 온갖 이제 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타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쿠반이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어두운 화면과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 놓을 수밖에 없는 설정이에요. 아니 이러면은 작품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을 스스로 깎아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윤수 배우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건 박훈정 감독의 패착이다라는 걸 느꼈는데, 자경과 자경의 오빠는 큰 틀에서 비슷한 성격이고 감독님이 이 자경과 자경 오빠로 인격이 변환되는 지점에서 전조 증상 없이 자연스럽게 전환돼서 목소리 톤도 일부러 낮게 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디렉팅을 했대요. 저는 이 디렉팅 자체는 정말 좋은 디렉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근에 전소니 배우가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이중인격 캐릭터를 연기했지 않습니까? 기생수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전소니 배우가 갑자기 지금부터 나의 목적을 설명하겠다. 너 도대체 누구야? 나는 기생수다. 이런 식의 이제 톤 변화를 주잖아요. 그게 약간 오그라들긴 해요.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좀 너무나도 단순한 연기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적인 연기를 요구하는 것은 감독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세련된 작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신인 배우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냐 싶지만, 아니 오디션 통과해가지고 드라마의 주연으로 뽑혔으면 자신의 연기력으로 승부는 봐야죠. 그렇게 해서 욕먹을 거는 욕먹고 칭찬받을 건 칭찬받아야죠. 충분히 박훈정 감독이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디렉팅을 받은 조윤수 배우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디테일한 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눈빛과 표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경은 이런 상황에서 담담함을 유지하고, 또 반대로 오빠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광인적인 모습을 띌 것 같고, 이런 식의 본인만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연기를 하고 톤 조절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감독이 요구를 해서 그 요구에 부응하는 연기를 선보이려고 하는데 톤이 어두워. 화면이 안 보여. 거기다가 이 캐릭터는 도주 중인 신분이라서 모자도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썼어.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 마당에 박훈정 감독이 요구했던 디렉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어디서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가. 아니 자기가 그렇게 디렉팅을 해놓고 그 디렉션을 살릴 수 없는 화면을 만들어 놓으면 어쩌라는 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읽었고, 조윤수 배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좀 여러모로 상쇄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좀 더 발전을 해야겠긴 하지만, 여튼 박훈정 감독님이 자기 모순적인 디렉팅과 화면 구성을 하시지 않았나.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 지점은 제가 박훈정 면역 주사를 맞아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아니 외국어에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박훈정 감독님이 알고 보니 5개 국어를 구사하시나? 아니면은 5개 국어를 구사하고 싶으신 건가? 아니 도대체 김강우 배우가 맡은 폴, 영어를 해요. 하는데
CIA 요원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 동료들과 섞여가지고 뭐 혹은 외국인 부하들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할 때 당연히 영어로 지시를 해야죠. CIA 요원들한테 조선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국정원을 상대로 영어를 쓰냐고요. 그것도 한국말로 보세요. 차장님, 국정원이 할 수 없는 일이면 그냥 하지 마세요. I told you before. Huh? Jesus, I don't understand your agency.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저러는 건데 도대체 왜? 마녀도 그렇고 그냥 모든 영화에서 왜 자꾸 이놈의 외국어를 써야만 하는 순간과 외국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혼재돼서 벌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시는 건지. 그래서 폴이 최국장이랑 연모용을 둘 다 같은 밴에 태우고 폭군 혈청 찾으러 최국장 네 세이프하우스로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연모용이랑 최국장이 국장님은 저 버리신 거 진짜 그러셨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누군지 몰라 약간 이런 식의 대화를 이어나가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폴이 막 영어로 막 이죽거리니까 최국장이 폴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 좀 깐죽거리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사가 나올 줄 알았어요. 발음도 구린 게 자꾸 영어 쓰고 지랄이야. 약간 이런 대사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드디어 박훈정 감독님도 셀프 디스를 하는구나. 약간 이런 감격의 순간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런 거 없죠. 그냥 갑니다. 야, 진짜 박용하, 박희순 배우 주연의 작전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주식계의 이제 작전 세력을 다룬 영화인데 검은머리 외국인 증권 브로커가 나와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영어를 쓰거든요. 작전 계획이 망가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막 배신하게 되고 물고 물어뜯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박희순이 외국인 증권 브로커를 데려다가 너 사실대로 풀어 라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 증권 브로커가 벌벌 떤 와중에도 영어로 대답하려고 하니까 박희순이 뭐라 그러냐. 조선말 써 이 새끼야 조선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되게 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전 정말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게 코믹하게도 그려져 있어서 낄낄대면서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영어만 뻔지르르하게 쓰는 사람들이 좀 재수없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재수없게 느껴지는 거에 대한 좀 한 방 매기는 듯한 쾌감 또 안겨다 줬는데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와요. 영어학원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나? 감독님, 실생활에서 영어로 문장을 써버릇 하셔야 실제로 영어 실력이 늘 수가 있어요. 감독님, 맞아. 각본 쓰신다 그랬죠? 그럼 각본에다가 영어 대사를 조금씩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해가지고 뭐 구몬 숙제 하듯이 각본에다가 영어 대사를 집어넣으시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쉬웠던 점인데 앞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판만 벌릴 것인가? 언제까지 설정 노름을 지속할 것인가? 제가 작품 소개할 때 대한민국 충무로 풍토에서 시리즈를 이어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외계인을 기점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박훈정 감독님이 영화사 금월의 대표시거든요. 찾아보니까 직원은 3명 정도 되던데 어찌됐건 그 영화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의 고충도 또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마녀가 만들어진 지도 꽤 됐고 마녀 이후로 지금까지 쭉 퐁당퐁당 마녀 시리즈를 이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녀 1편이 나오고 낙원의 밤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마녀 2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귀공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폭군이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자꾸 다른 작품을 끼워 넣으시는 거죠. 마녀 1편에서 마녀 2를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셨는데 마녀 1을 제작했던 워너브라더스가 당시에 마녀 2의 계획안을 들여다보고 마녀 1의 흥행 성적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기 때문에 박 감독님 당신의 마녀 2 계획에 입각한 스케일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없다. 이거 해외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요소가 껴 있어서 이거 돈이 좋기 마녀 1편의 3-4배는 들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우리가 베팅을 못 하겠다.
라고 해서 박훈정 감독님이 각본을 수정했대요. 해외로 나가는 거를 이제 안쪽으로 돌려가지고 국내에서 촬영할 수 있고 어떻게든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각본을 수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마녀 IP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해서부터 뭐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져가지고 결국에 마녀2 프로젝트는 약간 연기가 되고 낙원의 밤이 원래 이제 계획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먼저 제작을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녀2가 나왔죠. 그런데도 마녀2가 나왔으면 마녀2 다음에 그러면 마녀3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는데 또 귀공자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귀공자를 갖고 와서 귀공자도 그냥 고만고만한 흥행 성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폭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작사 대표로서 파이프라인을 좀 늘리려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예, 마녀 하나만 바라보고 돈을 계속해서 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힘들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마녀 1, 2 그리고 폭군까지 간간히 제작되는 시리즈물이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설명을 좀 지을 건 짓고 종지부를 찍을 건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설정 남발이에요. 폭군의 엔딩을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최자경이 국가의 재산이 되었는데 도주를 하게 되는 거고 최자경과 협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또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된 임상도 도망치게 되고 그러면 이 폭군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는 국정원 내의 담당자는 누가 될 것이며 최 국장이 스스로 자살을 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만 또 한아름 풀어놨는데 주연 배우들 말로는 시즌2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대. 물론 배우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이러면 결국에는 또 여러분 폭군이 잘 돼야 폭군 시즌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자윤의 행방을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만 같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판만 벌리실 것인가. 뜨문뜨문 제작될 수밖에 없는 문화계의 풍토는 오케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뜨문뜨문 제작이 될 때마다 좀 화끈하게 탁탁탁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가 토우라는 존재가 있고 중국에도 뭐가 있고 뭐 폭군이라는 것도 있고 구자유는 뭐 이런저런 애였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 있었고 닥터백한테는 쌍둥이가 있고 정말 뭐 물론 감독 생활 아직도 오래 남으셨고 충무로에서 신뢰의 이름으로 통한다고 제가 또 말씀을 어느 정도 생각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나이 70 넘으셔서까지 뭐 마녀 6 찍으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젠 지칩니다. 좀 궁금하지가 않아요. 예. 마블 시리즈처럼 어벤져스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귀결이 되기까지 각 영화가 나왔을 때마다의 주는 쾌감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더 웃긴 거는 어벤져스는 팀업 무비고 어벤져스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캐릭터들이 주는 독자적인 스토리가 나에게 관객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귀결됐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이 작품은 마녀라는 제목으로 1, 2 그리고 스피노프 폭군까지 나왔는데 어느 하나 어떤 설정에 있어서 통쾌한 부분을 제공을 못하니까 언제까지 관객들은 기다려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보긴 할 거예요. 근데 보는 이유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이번엔 또 어떤 설정 노름을 할까? 이번에도 결국에는 수습 못하고 판만 벌리겠지? 그 현실을 목도하고 싶은 마음에 전 계속해서 볼 것 같아요. 그거를 추구하신 거라면 정말 진정한 스토리텔러죠. 예, 진정한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대하 드라마를 쓰시는 게 전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하지 마시고 그냥 대하 드라마 쭉 하세요. 왕건 150부작처럼 마녀 150부작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아쉬움에 진짜 절정을 찍어줬던 게 쿠키 장면이에요. 쿠키 장면. 알고 보니까 그 최자경도 능력자였다 이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구자윤이랑 신시아처럼 연구소 같은 데서 탈출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 연구소에서 실험을 당해가지고 이 아이 자체가 태생적으로 슈퍼솔저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폭군 혈청을 맞아도 전혀 이상 반응 없이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이거잖아요. 또 기다리라고? 또 지겹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폭군을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폭군을 보고 제가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럼 폭군에 대한 저의 별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폭군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입니다. 야, 너 참 변태 같다. 아니, 욕을 그렇게 해놓고 3.0 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녀 1, 2편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녀 1편 같은 경우는 3.0을 줬고 마녀 2편 같은 경우는 진짜 어이가 없었어가지고 2.0을 줬는데 크로스랑 같은 점수죠. 근데 폭군은 마녀 1편보다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왜 3.0이냐?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또 설정만 하나를 뿌려놓고 도망가 버리시니까 그게 진짜 좀 그만하셔라 라는 뜻에서 3.0을 남기게 됐고요. 킬링타임용으로 보시기 충분한 작품입니다. 예, 이 여름철에 더운데 그냥 거실에서 딱 틀어놓고 시원시원한 액션 보시면서 아유 차승원 배우 정말 노력하셨네 고생하셨네 라는 거 보시면서 시간 때우기 좋아요. 예, 그래서 3.0을 드렸는데 마녀 시리즈를 계속해서 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또 이런 식으로 싸다만 것만 같은 느낌을 주고 도망가 버리시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서 그 부분에서 감점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군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퐁당퐁당 이어지는 찔끔찔끔 설정 노름입니다. 이 찔끔찔끔 설정 노름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원피스의 엔딩이 먼저 나올까요? 마녀의 엔딩도 아니에요. 김다미, 신시아, 최자경 3명이 만나는 결말이 먼저 나올까? 혹시 또 모르죠? 마녀 3편에서는 또 신인 여배우 누구 데려다가 쓰고 마녀 4편에서는 또 신인 여배우 누구 데려다 쓰고 12편쯤에 구자윤이랑 신시아가 만나고 이제 그때쯤 됐으면은 김다미 배우도 한 나이가 50 정도는 됐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50이 된 김다미와 이제 45 정도가 된 신시아 배우가 80이 된 차승원 배우를 상대로 뭐 액션을 펼치는 이런 영화가 나오겠죠? 기대가 됩니다. 아유, 박훈정 감독님 건강 챙기시고요. 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6번째 에피소드 폭군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감상평, 댓글이나 메일 무비퀴즈맹 moviequiz gmail.com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할까 트위스터스를 할까 고민하다가 에일리언 로물루스의 흥행세가 좀 괜찮길래 바로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해야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지식과 개똥 철학으로 무장한 놈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영화 팟캐스트를 한다는 놈인데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아직까지 에이리언 1편과 2편, 3, 4편 그냥 에이리언 시리즈를 다 안 봤어요. 프로메테우스를 처음으로 에이리언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에일리언 1편과 2편 사이의 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대충 얘기를 들어서 에일리언 1편을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진짜 1978년? 9년에 나온 작품이 맞냐?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격렬하게 공감하고요. 이 영화가 왜 SF 장르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작품인지 리들리 스콧은 40년 전부터 거장이었다라는 사실 40년도 더 됐구나.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에일리언 2도 어서 빨리 봐야 되는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라 더더욱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에일리언 1, 에일리언 2를 보고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상 후기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